엊그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했습니다. 지금 베이징에서는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 외교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는데요. 한편 일본 도쿄올림픽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을 놓고 각국 선수단은 불안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오아시스 함께하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일본 관련 속보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지소미아 연장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 주가 한일 관계에 상당히 큰 고비인데 이 주 초반에 일본이 전격적으로 수출 허가를 또 내줬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 쌓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요. 어제부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회담을 앞두고 우리 측이 내놓을 의제가 뻔하거든요. 부당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수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근본적으로 입을 틀어막고자 한다면 우리는 수출 규제 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명분을 쌓고 싶을 수 있죠. 7월 4일에 3대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수출을 사실상 금하겠다는 조치를 발표를 한 이후에 이번 달 들어서 7일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허가를 했는데요. 이 품목도 또 재밌습니다. 그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게 살인가스로 전용될 수 있는 건 불화수소이기 때문에 그건 허가 안 해주겠다. 실제로 그 뒤로 한 건도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요. 포토레지스트의 경우에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 해서 7일에 석 달치, 엊그제 6개월치에서 9개월치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만 가지고 일본의 속마음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앞으로 나머지 2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가 나올 것이냐 이것도 지켜봐야 합니다. 네, 이게 또 두 차례 모두 삼성전자가 신청한 분량에 대한 수출 허가였는데 SK 하이닉스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허가하는 거냐 좀 모호한데요. 네,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걸 스스로 입증하는 셈인데 삼성은 되고 SK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SK에 대한 허가보다는 삼성에 대한 허가가 우리는 확실하게 수출하고 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아마 속내로는 큰 고객인 삼성을 잃어버렸을 때 자국에서 그걸 공급하는 기업도 아우성들을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9개월치 재고는 털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SK보다 삼성과의 관계가 일본으로서도 훨씬 중요하겠죠. 글로벌 시장에 보여주는 메시지도 삼성의 수출 허가를 했다. 이게 훨씬 파장이 클 테니까 일단 그렇게 가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화가 아주 어렵다고 하는 그 불화수소, 기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하는 그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허가가 나와줘야 실질적으로 일본이 속도 조절 내지는 입장에 미세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품목 가운데 지금 말씀 계속해 주시는 불화수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는 소재네요. 언제쯤 이 허가 나올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7월 4일에 그 수출을 까다롭게 하겠다고 결정한 뒤로 이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한 건도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불화수소, 이 우리가 에칭가스라고도 부릅니다만 이건 반도체를 만드는 전 공정 한 500여 가지 공정 중에 50가지 공정에 쓰여요. 그러니까 전체의 한 10% 정도는 불화수소 없이 못 만든다는 얘기인데 액체로도 사용을 하고 기체로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액체는 어느 정도 한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아주 애를 쓰면 국산 내지는 뭐 대만산 내지는 원료를 뭐 수입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산화가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기체 불화수소는 단기간에 이걸 어떻게 어디서 들여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현재 삼성, SK 모두 100% 일본 같은 회사 걸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분야가 얼마나 국산화하기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본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면밀히 봐야겠고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는 그 얇은 액정을 강화하는 보호 필름 같은 건데 요것도 국산화가 만만치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관건은 이 불화수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
전혀 상관도 없는 살인가스 얘기를 하면서 일본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수출 허가 한두 건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국산 대체화 추진에 박차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삼성과 SK가 그 국내 업체로부터 받은 에칭가스 이런 것들을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도체의 불량률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그게 관건인데 네. 예상보다 수율이 괜찮다고 하면 100개를 납품하라는 주문을 받아서 120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국산화를 해보겠다. 이게 양측의 입장이고요. 네. SK의 경우에는 계열사를 통한 국산화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가 경제 보복이 있을 경우에는 탄소 섬유 같은 것들도 네네. 그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탄소 섬유는 예컨대 수소 자동차 같은데 탱크를 만들 때 네네. 필수적으로 쓰이는 그런 소재들인데 효성이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탄소 섬유 개발에 1조 원을 쓰겠다. 네. 이런 계획도 내놨으니까요. 일본 기업들 그리고 일본 정부도 장기적으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들 피해 상황 또 애로 사항도 지금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죠. 산업통상자원부의 1차 기초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기업 대다수가 아직 직접적 피해는 없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어떤 잠재적 위험성 이거에 정부가 좀 대비해달라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 하죠. 네, 현장 설명회도 이미 시작이 돼 있는 상황인데 범부처 현장 설명회에서도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까지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일본 정부의 수출 추가 규제는 28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예정이 돼 있으니까 다음 주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우리에게 정말로 외교가의 슈퍼 위크라고 부를 만한 것이 베이징에서는 외교장관 간의 담판이 있을 거고요. 24일에는 이제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연장할 것인지 네. 결정을 해야 하는 시한이고 딱 일주일 앞으로 그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아직까지 아무것도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만한 게 시행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져 있는 네. 상황이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이 어쩌면 그걸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힘든 건 우리 기업들만이 아닌 것 같은데 일본 기업들도 위기감이 상당히 크다고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일본의 모리타 화학공업,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버틸만 한데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 정말 어렵다. 우리 제품, 이 불화수소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네네. 빨리 허가해달라고 일본 정부를 채근하고 있고 이거 빨리 안 해주면 중국 공장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연말 안에 수출하는 방안을 찾겠다. 네. 공식적인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고요. 숫자로도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 한국무역협회가 집계를 해보니까 7월에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액은 그 전년 동기 대비 한 5% 줄었거든요. 네. 그런데 수입액은 12.7% 감소했으니까 이걸 그 숫자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수출을 1조 원 못할 때 네. 일본은 5조 원어치를 못 팔았습니다. 과연 이 작품성도 흥행성도 없는 전쟁을 아베 정부는 왜 하고 있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시각 현재 이 중국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장관 마주할 텐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중일 삼국 외교장관 회동에서는 삼국 모두 협력을 상당히 강조했다고 지금 해요. 네. 또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먼저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제 중국이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그 중재자로 급부상할까 봐 미국도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태도가 좀 더 명확하게 나와줘야 할 겁니다. 네. 어제 한국과 중국 그 외교부 수장들이 만나서 했던 대화에서는 중국이 한일 간의 갈등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근데 이 안에도 여러 가지 트릭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만 중국이 한일 간의 갈등 상황에 관심이 있다는 부분은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셈이고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될 한일 간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역시 이 경제보복 문제가 거론이 될 텐데 네. 일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공을 돌리겠습니다만 경제와 정치의 영역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 우린 그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그런 맥락에서 좀 우리 국내 주요 기업들, CEO들 만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국내 30대 기업들하고 비공개로 조찬 간담회를 했는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역할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긴밀한 경제적 인적 유대를 유지하겠다.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다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지금처럼 뜨뜻미지근한 입장이 아니라 네.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하고 강경화 장관이 너무 긴밀한 대화를 나눌까 봐 걱정돼서가 아니라 진정한 우방, 진정한 공조체계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외교사절이 또 저렇게 기업인들을 만나서 저런 외교적 문제를 안보 문제를 얘기했다는 것도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례적이면서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서 이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게 도와달라.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면 좋겠다라고 네. 했더니 정작 그 질문에는 한일 간의 문제는 당사자들이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또 한 발을 뺐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도 뚜렷한 입장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네. 자, 이 한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안전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도쿄에서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열린 참가국 대표단 회의. 여기서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됐다고 하죠. 네, 우리뿐만 아니라 불안해하는 나라들이 참 많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194개 나라의 참가국 대표들이 와서 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리 선수단 밥상에 올리는 건 굉장히 걱정된다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제 회의장 바로 옆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홍보관을 설치를 하고 쌀은 방사능 다 이거 검사해서 올리는 거다. 농산물도 안전한 것만 올린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친할 때 친하다는 강조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필요 없죠. 안전할 때 안전하다는 항변은 필요 없습니다. 네. 역설적으로 일본 정부가 정말 애써야 할 만큼 불안감이 높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정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네. 본인들 먼저 관서지방으로 도망갔다라든가 아니면 일본산 수산물까지 못 믿어서 생수까지 한국에서 수입해서 요리해서 먹는다라든가 이런 증언들이 쏟아져 나온 적이 네네. 있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본인들은 정작 기피하면서 다른 나라 선수단에게 먹인다. 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네. 자,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 저희 MBC 기자가 직접 가서 현장을 취재했는데 현지 의사의 인터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남영석 기자의 리포트 함께 보시죠. 5년 전부터 후쿠시마 공동진료소에서 주민들을 진료해온 의사 요시히코 스기이 씨. 그는 이 지역에서 갑상선 암에 걸린 미성년자가 많게는 수백 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大体100万人に1人とぐらいって言われてるんですけれども、36万のお子さんのうちすでに200っていうのは 그런데도 일본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의사협회는 오히려 조사를 멈출 것을 강요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全く人が入れないところはまだ現在避難している人が4万人近くいるわけですよね。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골목마다 오염된 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なんか放射能が強いところとか見るとたまに不安にはなりますけどそういう地震とかが来たらまたたくさんの人が死んじゃうのかなって思うと 자, 이 현지 주민들도 저렇게 불안해 하는데 이 성화봉송 후쿠시마에서 출발하고 뭐 야구 경기도 열린다고 하고 일본 아베 정부가 뭔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이 후쿠시마에 대한 여론을 좀 바꿔보겠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밀어붙이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무리수 같이 보여요. 네, 오판이 아닐까 싶은데 이걸 통해서 오히려 후쿠시마가 어떤 지역인지 전 세계에서 널리 관심을 갖게 되지 네, 않을까. 현지 취재도 지금 막 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드는 것이 이번에 내년 도쿄올림픽 야구 경기가 열리는 이 후쿠시마 야구장 인근이 아지마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당시 그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상공에
방사능제가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당시 원전 사고의 어떤 후유증이 있는 기후적인 변화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이곳이 어디냐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로 네. 치면 서울에서 오산보다 좀 멀고 안성보다 가까운 그 정도 지역인데 이곳에서 대피령이 안 내려졌는데도 공연히 코피가 쏟아지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경기를 치를 곳이 바로 그곳이고 뿐만 아니라 그 도쿄 인근의 오다이바, 후지티비 본사가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서도 수질이 지나치게 나빠서 최근에 그 오픈워터 게임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의 환경, 방사능 오염에 대한 그 불안감이 오히려 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략을 완전히 잘못 짜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단에게 먹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네, 보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우리 선수들을 위한 식당을 따로 차릴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만약에 한국만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면 한국에 가장 가까우니까 우리는 급하면 도시락도 배달할 수 있거든요. 네. 다른 나라 선수단과 함께 현장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비공식적인 항의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